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단 하나뿐인 행정 멘토 HH 컨설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뵌 이유. 오늘은 그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과 이제 근로계약을 맺는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고용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근로고용 관계를 생각하면 입장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고용하는 입장, 사업주라고 할 수 있죠. 사용자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근로자, 이렇게 두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고용 계약이라는 것, 즉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이제 고용을 위한 것이잖아요. 계약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양측, 즉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됐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상식이니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용자도 이제 원하는 고용자를 이제 고용하고 그리고 이제 고용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원하는 사업장에 이제 근무를 하는 걸 원하죠. 그런데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그 사업자 분께서, 그러니까 사장님이죠. 사장님이 혹시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하고 대신 3.3%만 떼고 받는 건 어떠냐? 라고 물어본 적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본인이 그런 말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경우가 왕왕 존재하고 실제로 지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 없어졌으니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러한 3.3% 계약은 엄연한 불법으로 이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3.3% 계약이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사실은 근로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고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즉 4대 보험 같은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사장님들께서 조금 꼼수 같은 걸로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오히려 더 뒤통수를 맞기 좋은 상황이거든요. 자, 왜 그런 거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합치는 했지만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자가 원해서 일했습니다라고 사용자가 말을 해도 법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냥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이렇게 이게 피해서 어떻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 자체가 어지간하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제 불리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이익만을 생각하시면 이제 크게 나중에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지시를 하면서 이제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 만약에 음식점입니다. 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업무 지시를 다 하죠. 또 이제 근무 관리도 하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근로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시키는 사람이 근로자성, 그리고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건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법원에서 뭐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고용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본 다음에 이제 근로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계약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음식점을 이제 운영하거나 카페를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 이제 근로자예요. 다 근로자가 되고 뭐 시키지도 않고 뭐 출퇴근도 체크하지 않을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다 있으시다고 하면 다 근로자니까 그냥 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죠.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고 뭐 일용직 근로계약서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뭐 15시간 이상이냐 이걸 따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이제 월급을 뗄 때 그 간이 과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근로소득세를 뗍니다. 물론 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반대로 아까 전에 계속 우리가 말해왔던 지금 3.3% 사업 이게 무슨 계약이냐? 이게 3.3%는 사업소득세거든요. 즉 그러니까 내가 고용한 사람이 사업소득일 때 3.3%로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뭐 잘 모르겠다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모르시면서 그냥 3.3%를 또 세이시잖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고. 자, 이게 내가 국세청에 사업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건 이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고 나랑 뭐 용역 계약을 체득했다든지 그러한 이제 프리랜서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홍보물 100개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건 용역 계약이 될 수 있죠. 100개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 알아서 뭐 출퇴근을 자기 집에서 하겠죠. 뭐 어디로 하든 상관 안 하고 그 100개에 관해서 이제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용역비를 주는 게 용역 계획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3.3% 떼면 돼요. 그런데 음식점이시다. 일을 같이 한다. 근로계약인데 3.3% 뗀다? 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근로소득세로 이제 신고를 한 거랑 사업소득세로 신고한 거랑 이 근로자의 입장이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가 다르냐? 이분은 이제 회사원하고 똑같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뗀 사람. 근데 이제 3.3으로 뗀 사람은 프리랜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정산을 누가 합니까? 자, 사업주분들이 해야 되는데 사업주분들이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모르고 신고를 안 했다가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도 조금 신경 쓸 일이 더 생깁니다. 3.3%는. 근데 아르바이트생이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원천징수가 적어서 실수령액이 많으니까 좋다.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해서 뭐 아르바이트생이 이거 너무 보험료 많이 나가는데 그냥 돈을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3.3%로 애매하게 좀 불법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제가 지금 1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근로자의 신고 가능성에 대해서 써놨죠. 아니 사업자분들 뭐 고용하는 분하고 어떤 뭐 도원 결의를 맺은 것도 아니라면 그분이 언제 신고할 줄 알고 3.3%로 계약하자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불리한 전략을 쓰면 안 되는데 이미 불리한 입장으로 가고 있어. 만약 협박을 당할 수도 있죠. 내가 신고하겠다. 돈 더 달라. 물론 이게 뭐 협박이 되느냐는 이제 둘째 치고 불법이긴 하니까. 자, 왜냐하면 근로자가 이게 4대 보험이 안 들어가면 그냥 마냥 좋다고 생각하다가도 나중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실업급여가 안 나온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 기간제일 경우에 기간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진 사직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한 1년 좀 안 되게 일하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장님 때문에 이게 뭐 어떡할 거냐고 아니면 실업급여를 달라. 그만한 상당한 임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시겠어요? 주는 순간 이미 손해고, 근데 주지 않는 순간 신고를 당합니다. 신고를 어디서 하느냐? 그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면은 그 미가입 사업장 신고를 아주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기다가 몇 개만 넣으면 바로 신고가 돼요. 예, 신고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오죠. 여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 신고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혹은 뭐 콜센터에 전화해서 어떻게 신고하냐고 물어보겠죠. 하도 열받으니까. 자, 그리고 또 고용보험도 아니고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래 4대 보험 가입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다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럼 사비로 또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산재보험 가입하면 산재보험 신청해서 산재보험에서 돈이 나오면 끝인데 물론 그게 이제 찜찜하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산재보험 존재 의의가 그거니까요. 게다가 산재보험도 신고해버리면 만약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다쳤다? 그러면은 그 이제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그 이제 근로자한테 가는 돈의 50%를 또 내가 내야 됩니다. 사업자, 사용자분이. 이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4대 보험을 회피하는 게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 이제 이거 혹시라도 보시는 사장님에 대한 얘기고 혹시 보시는 아르바이트생 분들은 이거를 이제 오케이 하든지 X라든지 본인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분들이 좀 더 불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업자는 의무를 지켜야 하고 그냥 근로자가 가입하기 싫어요 했다고 가입을 안 하는 건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하면 이제 다시 고용한 때로 돌아가서 소급으로 이제 가입이 되고 그때까지의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추징보험료가 나올 수 있고 또 과태료도 나옵니다. 뭐 과태료가 엄청나게 세지는 않는데 물론 고용보험료는 좀 적고 건강이나 국민연금은 이제 좀 셀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국민연금은 아마 과태료는 안 나올 것이고 건강보험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4대 보험 피하려고 3.3을 쓸 이유가 없고 차라리 소상공인이시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해주는 이제 4대 보험은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이고 건강보험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해줍니다. 즉, 사업자가 내야 할 돈, 그리고 근로자가 내야 할 돈에서 80%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꽤 쏠쏠합니다. 그리고 먼저 보험료를 내면 이제 환급식으로 이제 돌려주는 거니까 아예 돈을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원 대상을 보면 작은 데에만 되는데 근로자 수가 이제 10명 미만이고 그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돼. 이게 점점 늘어나서 270만 원까지 됐습니다. 보통 270만 원이 안 되죠. 게다가 이제 보통 209시간으로 한 달 월급하면 220만 원 정도니까 뭐 대부분 다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알바생이 신규 가입자가 아니면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2021년부터인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사회초년생을 고용하시면서 4대 보험 신고하면서 이걸 신청하시면 3년 동안 20%만 내면 됩니다. 게다가 이분을 3년 동안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뭐 하셔도 되지만 3년이면 이제 퇴직금 문제도 생기죠. 1년 지나면 퇴직금 문제가 생기니까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또 안 주면은 신고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사장님들께서 3.3% 계약을 하는 것이 과연 이득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뭐 월급에서 3.3은 이제 원천징수하는 거니까 이제 사업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과 이제 국민연금을 만약에 내게 되면 절반을 내줘야 되니까 뭐 이제 공제도 10%니까 뭐 그에 걸맞는 돈을 이제 내 돈이 나가잖아요. 그게 1년이면 뭐 이제 몇백만 원이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고를 당해서 소급 당하면 거기에 이제 2배나 3배 정도는 손해가 들어간다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또 그런 거 좀 걱정되면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느니 그냥 법대로 하시고 차라리 근로자 지금 많이 하잖아요. 주휴수당 안 주시려고 하긴 하지만 조금 근로시간을 줄여서 이제 임금을 줄이는 방법, 뭐,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괜히 3.3%로, 계약을 하고 신고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이게 신고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업종이 음식점업인데 사업소득세로 이제 원천징수를 해서 낸다. 그 지급명세서를 내는 게 국세청에 자료가 쌓이지 않습니까? 물론 보진 않겠지만 적으니까.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것부터 이제 뭔가 이상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뭐, 제가 사장님 입장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안전한 방법을 택하시면 좋겠고, 이제 3.3%가 왜 나왔는지를 혹시라도 모르실 수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뗀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용역계약서를 써야 되지만, 용역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내가 업무 주시 내리고 출퇴근을 체크하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냥 근로자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뭐 많이는 안 보시겠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단 하나뿐인 행정 멘토 HH 컨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